대통령실 취재하는 정치부 이기종 기자와 광복절 경축식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취임 후 첫 광복절인 2022년, 그리고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일관된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대신 작년에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는데 올해는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경축사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언급된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처럼 우리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일 관계를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필요할 때는 과거사를 지적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미래를 보며 일본의 협력을 견인하는 게 진정한 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미래를 봐야 한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극우 세력 결합용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한일 관계를 지적했던 건 우리가 일본보다 소득이 낮아서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8.15 통일 독트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많이 언급했어요. 네, 오늘 연설 보시면 꽤 길었습니다. 25분 정도 진행됐고요. 핵심 키워드는 자유와 통일이었는데 각각 50번, 36번 등장했습니다. 특이한 건 북한 주민이라는 표현도 10번이나 나왔는데요.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구상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네, 30년 전 나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 협력으로 시작해서 남북 연합 통일 국가로 가는 구상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단계인 화해 협력조차 어렵지 않느냐면서 북한 정권의 선의만 기다릴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제안한 실무 대화 협의체에 대해서도 깜짝 이벤트식으로 만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쇼를 했어도 결국 수백억 원짜리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행사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까? 불참했어요. 여기 안 가고 다른 데 갔습니다. 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의전서열 2위입니다. 우 의장 역시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제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불참했습니다. 그렇다고 광복회 주최 행사에 간 건 아닌데요. 대신에 국회 사랑제에 이종찬 광복회장 등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하루속히 이 혼란함이 잘 정리돼서 독립선열과 그 유가족들이 다시는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결국 행사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럼 갈등은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의 시각은 적법한 인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불만으로 목리를 부린다는 겁니다. 메시지도 매우 직설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가 아니다. 인사 불만을 핑계로 빠졌다고 해서 행사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있지도 않은 건국절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강도 높게 지적한 것도 주목할 대목인데요.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두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만큼 갈등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기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